이 이야기는 엄청난 집돌이였던 내가 집을 나와서 세계 여행을 결심하고 떠나게 된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집돌이 그리고 세계 여행, 너무나도 상반되는 단어이다. 나조차도 내가 여행을 다녔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 우선 나는 만년 집돌이였다. 혼자 집에 있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했다. 집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았고 오직 집에만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끝낼 수가 없었다. 이런 성격 때문에 나는 집돌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집돌이인 이유로는 내 특징도 있다. 나의 특징 중 하나는 삘 꽂히면 무조건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는 것이다. 근데 하필 집에 있는 것에 삘이 꽂혀버려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집돌이가 되었다. 아마 내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을 말이다.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나는 누가 불러주지 않아서 약 3개월간 밖에 안 나가기도 했었다. 전부 다 배달로 해결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 장기 집콕도 결국 휴가 나온 군인 친구 덕분에 끝내게 되었다. 그럼 집에서 뭘 하느냐? 대학교 2학년 기준 공부하지 않는 주말에 내 시간표는 대략 이렇다. 새벽 3시에서 오전 11시 몸 회복을 위한 취침, 11시에서 1시 아점 먹기, 1시에서 5시 정신적 건강을 위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하기 및 드라마 정주행, 5시에서 7시 살 덜 찌기 위한 운동하기 및 정신적 수련을 위한 명상하기, 7시에서 8시 저녁 먹기, 8시에서 9시 도파민 분비를 위한 재밌는 예능 시청하기, 9시에서 11시 친구들과의 두터운 우정을 위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하기, 11시에서 12시 샤워 및 취침 준비하기, 12시에서 새벽 2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게임 오버워치 하기, 새벽 2시에서 3시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웹툰 몰아보기, 그리고 다시 새벽 3시부터 취침. 이렇듯 집에서 빠듯한 시간을 보내는 나에게 여행이란 단어는 그냥 친구들이랑 좀 멀리 나가 색다르게 술을 먹는 행위였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여행을 간 적은 있지만 절대로 내가 먼저 가자고 한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바쁘니까. 집에서. 그러던 중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된 흔하지 않은 계기가 하나 생기게 된다. 나에게는 형이 있다. 형도 나와 같이 집돌이 성향이다. 그런 형이 나에게 어느 날 제주도를 둘이 다녀오자고 제안을 했다. 많은 사람들은 제주도를 가게 되면 맛집도 다니고 좋은 풍경도 보고 장소를 방문하겠지만 나에게는 아니다. 그냥 제주도에 가서 형과 함께 색다르게 술을 마시며 추억을 하나 쌓을 수 있는 행위일 뿐이었다. 풍경이나 장소 등은 관심도 없었다. 그래도 집돌이인 형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행에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을 했다. 여행 계획은 형이 바쁜 관계로 내가 짜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뭔 계획인가 싶지만 그 당시 나에게는 최고의 계획이었다. 1일차 흑돼지와 소주 한잔, 2일차 액티비티 그리고 맥주 한잔, 3일차 바다 근처에서 회와 소주 한잔, 4일차 귀가. 나는 그때 나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졌다. 이런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던 나에게는 마치 나 자신이 콜럼버스와 오마주되어 느껴졌다. 이렇게 부랴부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당일이 됐다. 이제 주도적으로 형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모험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당일 아침 갑작스러운 형의 급성 장염으로 나의 계획은 무너졌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형을 뒤로하고 비행기를 혼자 탔다. 멘탈이 무너졌다. 나에게 여행은 누군가와 함께 색다르게 술을 마시는 하나의 행동일 뿐인데 가장 중요한 누군가가 빠지게 되었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니 생각하기 싫었다. 나 혼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왔다. 일단 비행기에서 내렸다. 내리자마자 마주한 것은 예상했던 대로 제주도의 따뜻한 햇살과 포근한 바람, 아름다운 새소리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기는커녕 그때 제주도에는 태풍이 불고 있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과 거센 비를 맞으며 숙소 근처로 갔다. 그래도 일단 밥은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계획했던 대로 흑돼지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 2인분과 소주를 시켰다. 직원이 나를 쳐다봤다. 옆 테이블의 내 나이 또래 남자애들도 나를 쳐다봤다. 심지어 창문가에 앉았기에 밖에서 우산을 쓴 사람들도 나를 쳐다봤다. 나도 한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쳐다봤다. 이건 누가 봐도 실현당한 한 남성이 비를 쫄딱 맞고 슬픔에 잠겨 삼겹살집에서 혼자 소주를 까고 있는 모습이었다. 내가 봐도 불쌍해 보였다. 너무 처량했다. 그렇게 씁쓸함을 뒤로하고 술을 들이키는 순간 옆 테이블과 눈이 마주쳤다. 뻘쭘해서 눈인사를 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심지어 술게임 바니바니와 딸기가 조화를 하고 있었다. 일단 즐거웠다. 너무나도 즐거웠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우리는 진탕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겼다. 눈 떠보니 숙소였고 그 친구들 연락처는 까먹고 받질 않았었다. 그렇게 제주도의 첫날과 함께 나의 인연도 끝이 났다. 그래도 일단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무엇보다 일종의 유대감이 쌓이는 경험이 무척 신기했다. 제주도에서의 첫째 날은 성공적이었다.
둘째 날 뭐 할지를 생각하다 보니 답이 안 나왔다. 그렇지만 어제 그 친구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났다. 혼자 여행을 하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알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왕 제주도에 오게 된 거 혼자 알차게 보내자고 다짐을 했다. 그래서 둘째 날은 계획한 대로 액티비티인 레이싱 카트를 타러 갔다. 하늘은 분명 쨍쨍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커플들 사이에 껴서 비를 맞으면서 레이싱을 즐겼다. 1등을 했다. 모든 커플들을 이겨버렸다. 라고 정신 승리를 하며 눈물을 닦고 짚라인까지 했다.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해서 돌아가야 했다. 근데 버스가 끊겼다. 콜택시를 부르려 했다. 근데 너무 멀어서 올 수가 없다고 했다. 멘탈이 나갔다. 비는 오고 있지만 우산도 없었다. 몸이 떨리도록 추웠다. 해는 점점 저물어 가고 있고 가로등이 거의 없어서 어두웠다. 옆에 풀숲에서는 이상한 동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서웠다. 이게 나의 마지막인가 싶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인생의 첫 도전을 하게 되었다. 한참을 걸어 차가 드물게 다니는 큰 도로로 나갔고 히치하이킹을 시도했다. 첫 번째 차량이 멀리서부터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엄지를 핀 손을 번개 같은 속도로 내밀어 도움을 요청했다. 그 차량은 빠른 속도를 점차 줄이더니 내 앞으로 정말 감사하게도 멈춰줄 줄 알았지만 이내 방향을 틀어 다른 곳으로 휙 지나갔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남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적은 처음이었다. 아마 이때부터 내 관종기가 활개를 치기 시작한 것 같다. 한 20번쯤 실패했을 무렵 트럭 한 대가 내 앞에서 멈췄다. 어떤 아저씨, 아니 생명의 은인이었다. 이분은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시며 목적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길로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셨다. 오히려 나에게 일이 바빠서 여기까지밖에 태워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다. 나는 엄청나게 감사를 드리며 축복을 빌어드렸다. 그 뒤 나는 2번 정도 더 히치하이킹을 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갔고 운영 중인 버스를 타고 숙소로 들어갔다. 씻고 나와서 침대에서 맥주를 한 캔 마시면서 생각을 해봤다. 분명 엄청나게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고생을 해서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무언가 피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뭔가 미지의 영역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그런 느낌이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느낌을 뒤로한 채 하루를 마무리했다. 세 번째 날이 밝았다. 여태껏 맛집을 다니긴 했지만 이날은 본격적으로 더 많은 맛집을 다니기로 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먹고 마셨다. 다음은 내가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리스트이다. 흑돼지 삼겹살 클리어, 갈치국 클리어, 갈치구이 클리어, 돼지바 클리어, 말고기 햄버거 클리어, 고기국수 클리어, 성게 비빔밥 클리어, 베스킨라빈스 엄마는 외계인 클리어. 너무나도 잘 먹었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었다. 바로 바다를 바라보면서 먹는 회 정식이다. 마침 숙소도 바닷가 근처여서 횟집만 잘 고르면 됐다. 낮에는 반신욕을 즐기며 맥주를 마시면서 힐링을 했고 저녁이 되어서야 밖으로 나왔다. 근데 혼란스러웠다. 횟집은 여러 개가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냥 걸었다. 그러자 웬 직원분들이 자기 횟집으로 들어오라며 말을 걸어왔다. 어머 학생 여기로 와. 회 많이 줄게. 몇 명이야? 기뻤다. 이 외로운 여행에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 짧은 시간 안에 심리적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 우선 몇 명이냐는 아주머니의 질문에 사연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한 명이요. 그럼 분명 호기심이 생길 것이고 이 호기심을 시작으로 같이 오기로 한 형이 급성장염에 걸려 혼자 모험을 떠나게 된 것. 첫째 날 모르는 사람들과 도원결의를 하여 의형제를 맺은 것. 둘째 날 전국적인 미아가 될 뻔했지만 콜럼버스와도 같은 모험가 정신으로 일생일대의 첫 도전을 해본 것을 공유할 수가 있었다. 딱 1000마디만 성공하면 아주머니는 나와 깊은 유대감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실행해보았다. 학생 여기만 한 데 없어. 몇 명이야? 한 명이요. 어머 그럼 우리 가게로 와. 정식 세트 먹으면 되겠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이건 내 계획이 없었고 도망가고 싶었다. 그때 마침 다른 가게의 직원분이 멀리서 말을 걸어오셨다. 학생님 혼자 왔으면 1인분 정식으로 가격도 깎아서 만들어줄게. 주변에는 전부 2인분 이상이야. 솔깃했다. 2인분 정식 한 상이 내 기억으로는 12만 원이었다. 그걸 몇만 원만 깎아서 1인분 정식으로 실하게 챙겨준다면 나에게는 이만큼의 이득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니 9만 원에 해주신다고 하셨다. 그러자 처음 말을 걸었던 직원분이 8만 5천 원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다. 어느새 경매가 되었다. 두 분이서 계속 알아서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을 하고 있었고 나는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그리고 설계를 시작했다. 2인분에 12만원이면 1인분에 6만원인데 나는 소주 2병 정도를 마실 생각이니 사이다를 포함해서 약 만원이 더 들 예정이다. 그럼 종합 7만원인데 두 분이서 경쟁하는 걸 계속 들어보면서 최저가인 6만원 정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그때 만원을 더 낮추어 5만원을 부르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것이고 그때 빈곤한 대학생이라는 감정적인 호소와 원래 계획에는 없지만 술을 2병이나 마시겠다는 약속을 함께하면 6만원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다. 6만원의 푸짐한 회 정식이 한 상이다. 그럼 이제 쭉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것은 더 이상은 무리라는 신호를 뜻하는 미간 사이에 주름을 유심히 보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5만원이란 단어를 먼저 꺼내면 되는 것이다. 두 분은 서로 경쟁하다가 6만원까지 가격이 내려갔고 그때 나는 미간 사이에 주름을 포착했다. 그리고 계획을 실행했다.
제가 학생이라 그런데 7만 원에 가능할까요? 이런 결국 멍청하게도 7만 원으로 잘못 말했지만 순간 기지를 발휘해 7만 원의 소주 2병을 받는 대가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혼자 바다가 잘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근데 밤이라서 바다가 안 보였다. 왜 바다는 밤에 잘 안 보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까? 결국 나는 밖에 잘 보이지도 않는 캄캄한 바다를 바라보며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래도 바닷가에서 먹는 회와 소주의 조합은 말이 필요 없었다. 심지어 식당 안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오직 나를 위한 공간이었다. 그때 마침 카톡 알람이 울렸다. 그리고 3일 된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받았다. 혼자 소주 4병을 마셨다. 그래도 마음을 달래준 것은 바로 광활한 바다. 아 맞다, 안 보였지? 마음을 달래준 것은 친구였다. 당시에 카톡하고 있던 친구에게 전화를 하며 나는 위로를 받았다. 물론 집에 간 기억은 없다. 다음날이 됐고 나는 비행기를 타고 귀가를 했다. 내 방 침대에 누워서 멀뚱멀뚱 하얀 천장만 바라봤다. 가슴속 깊이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3박 4일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나를 강타하고 가서 그런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뭔가 경험치가 증가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집돌이 생활도 좋지만 술 먹으러 가는 여행이 아닌 뭔가를 경험하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여행이 궁금해졌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들을 알게 되는 게 신기했고 생각보다 내가 더 미친놈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조금씩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나는 학교로 복학을 하면서 해외봉사 동아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여행을 세계로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게 된다.